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 소개시켜 드릴 주택도 무언가 특이한 점을 한 가지 가지고 있고요. 보시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 주택을 선택한 이유가 바로 이 테두리 때문인데요. 이 테두리가 과연 무엇일까? 이게 담장일까? 아니면 무슨 도로일까? 이렇게 두 개가 좀 궁금했거든요. 이게 담장이라고 하기에는 보통 담장은 집을 품고 있잖아요. 집이 담장 안에 들어가 있는 게 맞는데 이거는 무언가 관통을 하는 듯한 느낌이 들어가지고 좀 이상하다 싶었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생겼고요. 이 아래쪽이 도로가 돼 있고 이렇게 테두리가 이렇게 네모난 형태로 이렇게 조성이 돼 있는데 딱 봐도 담장 같지는 않아요. 그렇죠. 레벨이 좀 낮은 것 같이 보이는데 좀 자세히 보시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로죠. 길이죠. 도로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고 사람이 걸을 수 있는 길이라고 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다시 아까 사진으로 돌아가면 그럼 왜 도대체 이렇게 만들었을까? 이 시점에서 아마 눈치 빠르신 분들은 이게 세컨드 하우스 혹은 주말 별장 정도 되겠구나 라고 이해하신 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맞습니다. 여기 위치가 일본의 카루이자와 라는 지역이거든요. 그러면 한번 맵으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여기 위치를 해 있고요. 좀 크게 보면은 넓혀보면은 여기 별표 많은 곳이 도쿄입니다. 자, 여기 가루이자와는 도쿄에서 한 2시간에서 2시간 반 정도 차량으로 그렇게 떨어져 있는 그런 거리고요. 일본인들 사이에서는 고급 휴양지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게 이제 가루이자와가 다른 지역 대비 고도가 좀 높은 편이라고 해요. 보통 한 1km 정도 높은 편이라고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더운 여름에 비교적 시원한 그런 기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보통 여름에 부유한 사람들이 본인들의 주택 혹은 세컨드 하우스를 조성을 해놓고 이렇게 여름철 혹은 주말을 이렇게 편안하게 보내는 그런 지역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조금 자세히 보시면은 대략 이 동네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숲속이 빽빽한데 거기에 주택이 이제 떨어져 가지고 하나하나씩 이렇게 박혀 있는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좀 쾌적하고 프라이버시도 지켜지는 그런 동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 길을 도대체 왜 만들었는지 한번 설명드리도록 할 거고요. 그 전에 사진을 좀 더 보면은 이렇게 출입구 쪽은 캐노피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위에서 보면 한쪽에만 이렇게 되어 있죠. 이쪽은 없고, 그래서 이쪽이 주 현관이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앞쪽에는 테라스가 데크로 설치가 되어 있고 그 앞에는 이렇게 파이어플레이스가 위치해 있습니다. 자, 문을 열면 이런 식으로 관통이 되죠. 동선이 연결이 되는 그런 형태를 띠고 있는데요. 숲이에요. 이 주변은 다 숲이잖아요. 이 집 주변도 나무가 빽빽하게 있기 때문에 일종의 산림욕을 하고 싶었던 거라고 합니다.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면 이 가족, 네 가족인데요. 아들 둘에 부부, 이렇게 네 가족인데 이 가족은 도쿄에서 거주를 하고 있고요. 이 주택을 세컨드 하우스로 주말 별장으로 건축을 해가지고 주말이나 휴가 때 놀러 오곤 하고요. 도심에서 그 답답한 도쿄 도시에서의 그 생활의 스트레스를 좀 해소하기 위해서 이렇게 주말에 이렇게 와가지고 산림욕을 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도로를 아예 집에다가 만들어 놨어요. 이 전체가 이 숲으로 조성되어 있는 이 가루이자와의 특성상 뭔가 좀 불확실성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집에다가 아예 길을 만들어 가지고 여기를 계속 뱅글뱅글 돌면서 산림욕을 한다는 거죠. 이것도 굉장히 좀 괜찮은 아이디어 같긴 한데 보통 사람이 선뜻 실행시키기는 좀 어려운 그런 컨셉을 과감하게 실행한 그런 사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도면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이 도로였어요. 이 사진에서 좌측이 도로였고 차를 여기다 주차를 하면 되는 거고 이렇게 건너와서 길을 따라오면 여기가 주현관이 되겠죠. 주현관으로 들어오면은 좌측에는 이제 화장실, 욕실 이렇게 욕조까지 포함된 화장실, 욕실이 있고요. 들어와서 이 안쪽은 베드룸입니다. 반대쪽으로 가면은 이제 LDK가 위치를 해 있는 겁니다. 키친과 다이닝룸, 여기는 리빙룸이 널찍하게 조성이 되어 있고 이 면적은 이제 연면적이 21평이라고 해가지고 좀 여유가 있는 그런 주말 별장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바깥으로 나오면 테라스입니다. 이 테라스의 또 재밌는 점은 이렇게 파이어플레이스와 이 한쪽을 파놔가지고 이렇게 조형적인 재미를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이 도면 보고 잠깐 설명드리면 아까 앞에서 좀 설명드렸지만 이 길이 일종의 담장 역할도 한다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이렇게 일종의 담장을 낮게 조성을 해놓은 거예요. 물론 이 사용성을 위해서 이렇게 관통을 집 안쪽을 관통을 하게 해놨지만 이 뒤쪽은 이제 사람이 접근할 수 없는 숲이 되는 거고요. 이쪽이 사람이 접근할 수 있는 도로기 때문에 이쪽에서의 프라이버시는 확실하게 지킨다라는 개념으로 이런 식으로 일종의 담장을 쳐놓은 거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록 이 길이 낮지만 여기를 넘어오는 사람은 없겠죠.
만약에 여기를 넘어오게 되면은 일종의 침입자로 간주할 수 있는 그런 장치를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자, 내부 사진입니다. 여기 굉장히 널찍한 거실, 그리고 거실과 이 길 사이에는 레벨이 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 앞쪽을 보면 이 앞에는 숲으로 돼 있고 저 멀리는 이제 또 다른 주택들이 하나하나씩 듬성듬성 위치를 해 있고요. 이게 아마도 부부가 원하는 게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이 길을 계속 돌거나 뭐 뛰거나 이거를 이제 굉장히 안전하게 할 수 있는 거죠. 본인들 영역 안에서. 그리고 이렇게 또 쉬기도 하고 뭐 이런 여러 형태들을 사진으로 담아놨고요. 재밌는 거는 이 길이 이렇게 평평하지만은 않고 약간의 이런 경사 차이를 두고 있다라는 점도 재밌는 포인트고요. 자, 여긴 키친 쪽입니다. 굉장히 심플하죠. 보시면은 여기 키친 쪽과 이 테라스 쪽에 이렇게 창을 하나 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거는 굉장히 좀 사실 중요한 장치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보통 이제 부모들이 뭐 설거지를 한다거나 요리를 한다거나 할 때 아이들은 보통 밖에서 마당에서 뛰어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선적으로 막혀 있으면 굉장히 좀 불안한 상황이 되거든요. 자, 그래서 보통의 정상적인 주택이라면 키친과 거실에서 마당을 볼 수 있게 보통은 창을 적재적소에 위치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거는 전체적으로 보이는 사진이고요. 이 안쪽에는 옷장입니다. 자, 이거는 이제 침실의 모습이고요. 자, 이렇게 침실 같은 경우에는 슬라이딩 도어를 통해서 클로즈하고 오픈할 수도 있는데 총 3단짜리 도어를 만들어 가지고 밀실하게 닫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방 한쪽 구석에 이런 식으로 라운드직의 책상을 이 죽는 공간을 잘 살렸는데요. 이 라운드가 아마도 이 집의 아이덴티티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 거실에서 이 길까지는 이렇게 2단 정도 레벨이 있어가지고 이 레벨을 바깥 도로와 레벨을 맞춘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또 다른 사진이고요. 저도 걷는 걸 사실 굉장히 좋아해가지고 보통 퇴근하고 집에 와서 저녁 먹고 집 주변을 이렇게 1시간씩, 길게는 1시간씩 걷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만약에 걷기를 좋아하거나 그런 분들이라면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이거는 저녁 무렵에 이제 문을 다 닫고 등을 켰을 때의 모습입니다. 굉장히 아늑한 그런 모습을 띠고 있고요. 자, 마지막으로 욕실의 사진입니다. 욕실 굉장히 깔끔하고요. 길쭉한 그런 욕조도 포함을 하고 있어가지고 아무래도 세컨드하우스, 주말 별장이라고 하면은 그 스트레스와 이런 피로감을 날리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욕조는 아마도 필수가 아닐까 생각을 하고요. 오늘 이렇게 일본의 가루이자와에 위치한 세컨드하우스 주말 별장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저도 한때는 세컨드하우스를 갖고 싶어가지고 주변에 이제 포천이랄까 멀리 있는 강원도까지 이렇게 좀 집을 보러 다녔던 적이 있는데 막상 또 찾아보니까 그렇게 마음에 드는 데도 없고 좀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주말 별장 하나 있으면 정말 좋긴 할 것 같아요. 오늘 이렇게 23년도에 조성된 A Home Around the Forest라는 이름의 주택에 대해서 설명드렸고요.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도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